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발표할 20190263 박채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 서양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시대의 원시인들은 정신질환이 신, 악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이 현홍하기를 기다리는 사원 수면 치료를 하였고 중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으로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어 정신병원들이 각지에 설립이 되었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던 모순적 시기였습니다. 17, 18세기에는 벤저민 워시를 진정시키는 의자가 고안되었고 오늘날의 정신안정제나 진정제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필리피누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바수의 병원 환자들의 족쇄를 풀었고 치우기는 머너가니오 수용소의 첫 관리자로 환자의 감금법을 철폐하였습니다. 19, 20세기에는 정신의학이 신경과와 분리되어 현대의학의 한 전문 분야로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득스는 감옥의 비인간적인 대우,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많은 주립정신병원 건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19, 20세기의 기술정신의학 분야의 크라폴리는 주요 정신질환을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였고 보은 조발성 치매를 가진 모든 환자들이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닌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로 다시 명명하였습니다. 역동 정신의학의 철근은 최면수를 사용해 히스테리 신경증이 심리적인 병임을 밝혔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심리학은 행동주의 또는 학습이론의 발전이 정신치료에 크게 공헌하였고 파브르는 여러 명의 환자들과 함께 행동치료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피아제는 인지심리학과 발달이론도 인지치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물정신의학의 세코는 인슐린 충격요법을 개발해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 성공하였고 1953년 이후 항우울제, 클로르프로마진, 항불안제 외의, 향정신성 약물을 발견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CT, MRI, 스펙트, 펫 등 뇌영상 촬영술이 눈부시게 발전해 정신병 환자의 뇌 구조를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정신의학의 빌스는 정신위생운동 전개를 통해 미국 정신위생위원회를 설립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편견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신경증 환자들의 대인관계 장애를 지적하고 치료적 공동체를 이용해 치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중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말에는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증가해 정신간호에서 주요 변화와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1950년대에는 정신간호 간호사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한 동향이 있었고 존슨은 치료적 공동체가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하였고 항정신약물을 사용해 다양한 약물로 심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였고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갖고 그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생화학적 요소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학 전에는 19세기 말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정신병에 대한 침구치료를 실시하였고 신라는 우울장애에 대한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투약이나 침술 치료보다는 알맞은 말로 치료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중력의 동의보감에는 조현병과 비슷한 사승이라는 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1885년에는 서양의학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향후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군의관들에 의해 여러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를 개설해 정신과 병동이 생겼고 1945년에는 대한정신의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4개의 정신보건 전문가 단체가 연합해 한국정신사회의 정신재활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개의 단체가 연합해 한국정신보건 전문요원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 총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해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고 1953년에는 항정신약물을 개발해 인슐린 혼수요법과 전기 충격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아 환경치료와 활동치료를 실시하였고 간호사가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어 간호학의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1991년에는 정신간호사 수련을 용인 정신병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은 가장 유능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로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 사명을 던져주고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정신보건 전문요원 중 정신보건간호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1급의 자격 규정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정신보건시설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급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7년 이상의 임상실무를 경험한 자에 있고 2급의 자격 규정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정신보건시설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신보건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일은 여러 기법을 통해 정신간호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완화, 관리하고 약물 및 심리치료법을 이용해 치료하였습니다. 수행 직무는 정신간호의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관리 정신장애자의 증상 및 약물을 관리하였습니다. 되는 방법에는 응급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및 판단력이 필요하고 전문 의학 용어와 생물, 심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며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배려, 정직,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직업의 만족도는 100점 기준 73점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